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비 136만원 환급을 발표했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제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정부에서 내가 쓴 병원비를 돌려준다고 합니다. 본인부담을 초과한 의료비는 평균 136만원씩 돌려주겠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재밌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주는 의료비에 지급 대상의 91.3% 그리고 지급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94.2%가 40세 이상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40세 이상이시다,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끝나면 꼭 내 주위의 다른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이렇게 들으면 크게 세 가지 질문이 떨어집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얼마나 돌려주는 건지, 그리고 언제 돌려주는 건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실제 사연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62세시고 전라북도 김제시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2021년 중증 난치 질환으로 병원에서 관련된 치료를 받으셨고요. 총 4천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정특례 혜택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10% 불가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큰 돈인 545만원의 병원비가 발생을 했습니다. 2022년 8월 1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제 이 씨는 본인 부담 상한제, 제가 오늘 설명드릴 제도에서 사후정산에 해당하게 되면서 소득 1분위 본인 부담 상한 81만원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상한액을 넘어선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을 받아서 총 438만원을 환급받으셨습니다. 다음 사례인데요. 자, 이분은 59세 서울시 강동구에 거주하시는 분이고요. 희귀 질환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서 병원비가 굉장히 많은 5억 8,2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분 역시 산정특례를 받아가지고 본인 부담금은 10%에 불과했지만 어쨌든 본인 부담금이 5,866만원이 발생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걸 다 내시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부담 상한제, 오늘 설명드리는 제도에 사전 적용이라는 게 있고요. 자, 이 혜택을 받아서 본인 부담의 상한액까지만 일단 부담했습니다. 그 상한액은 584만원이었고요. 2022년 8월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정산을 진행하면서 소득이 5분위로 판정이 되었고요. 본인 부담 상한액은 152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냈던 584만원에서 본인 부담 상한액인 152만원을 뺀 432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두 분은 실제로 공단에서 제시한 실제 사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 두 분의 공통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질환도 달랐고요. 사시는 동네도 다르고 나이도 다릅니다. 그리고 환급받은 액수도 다른데, 자,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이 제도를 신청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함께 공부하시고요. 꼭 신청하셔서, 대상자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아까운 내 돈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도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1년간의 본인부담금이 비급여나 선별급여 같은 것들은 제외되고요. 자, 1년간 본인부담금이 공단에서 정한 본인부담 상한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 그러니까 환급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1년 동안 낸 병원비가 공단에서 정한 개인이 내야 되는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만큼은 공단에서 자, 이건 우리가 부담할게 라고 하면서 더 많이 낸 부분을 다시 가져가세요 라고 환급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환급은 모두 다 알아서 자동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신청해야 된다는 점, 그 점은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의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되냐? 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66만 명 정도가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175만 명 가까운 분들이 그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도 5.4%가 증가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1인당 평균 136만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총 합쳐봤더니
지난해 약 2조 2,400억 원 정도였던 게 올해는 2조 4천억 원 정도까지 6.2%가 증가한 겁니다. 자, 2조 4천억 원짜리 환급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반드시 시간을 내서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내가 1년 동안 지출한 병원비, 여기서 비급여나 선별급여 등은 제외되고 본인 부담 상한액을 빼면은 내가 받아야 되는 환급액이 나온다 라는 것만 일단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바로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의 지급 기준입니다. 저기 가운데 선을 이렇게 쭉 긋고 본인의 소득 분위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자, 왜 소득 분위가 나왔다면은 본인 부담 상한액이 있습니다. 각 분위별로 1분위이신 분은 81만원 정도가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인 거고, 뭐 4에서 5분위 분들은 152만원, 8분위이신 분들은 352만원, 그리고 10분위, 가장 잘 사는 10분위 분들은 584만원이 본인 부담의 상한액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이 본인 부담 상한액의 월별 기준 보험료는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살펴보면, 만약에 내가 직장 가입자로서 월 51,100원 이하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라고 하면은 내 본인 부담 금액은 81만원 정도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역가입자분들은 11,2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4분위에서 5분위 정도 되려면 직장가입자분들은 7만원에서 94,480원 사이에 기준보험료를 내시는 분들, 그리고 지역가입자분들은 22,170원에서 61,490원 사이에 있으신 분들, 자,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서 본인 부담액을 다시 찾아가시는 방법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자기의 소득분위 그리고 본인 부담 상한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자, 여기서 영상 잠깐 쉬시면서 멈춰놓고 금액 기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예를 들어 드릴 건요, 만약에 내가 소득이 2에서 3분위 정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직장가입자고요, 월별 기준 보험료는 약 6만원 정도를 내고 있다 라고 하면은 51,100원에서 7만원 사이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 이 3분위에 해당할 거고요. 내 본인 부담 상한액은 101만원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 제가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1년 동안 내가 지출한 병원비, 그러니까 비급여나 선별급여 등을 제외했을 때 얼마를 지출했느냐 라고 봤더니 제가 한 200만원 정도를 지출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2분위에서 3분위라고 말씀을 드렸죠. 본인 부담 상한액은 약 101만원이었습니다. 자, 요거를 빼면은 저는 원래 제가 부담해야 되는 상한액이 101만원이었는데 벌써 200만원을 지출한 거죠. 그러면 사후정산에서 아마도 99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본인의 소득 분위가 어디로 해당하는지, 그리고 본인 부담 상한액을 확인하셔서 내가 1년 동안 지출한 병원비를 보고 환급액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이 정책을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먼저 이렇게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 정책의 대상자니까 저희에게 신청하세요 라고 안내문을 보내주고요. 자, 안내문은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약간 주황색의 테두리에서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작년에 온 건데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초과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신청할 수 있는지 등등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내문을 받으셨으면은 꼭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면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신청서는 이렇게 동봉돼서 오니까 이런 신청서처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내가 만약에 신청 안내문을 받았고 신청서를 작성하셨다면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으로 신청하셔도 되고요, 팩스로 보내셔도 되고, 전화로 하셔도 되고,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근데 혹시나 인터넷이나 팩스 뭐 이런 게 친숙하시지 않다면 전화를 통해서 방법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은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가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여전히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도가 오히려 이제 개별 실손보험사들에게 반사이익으로 돌아간다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제 개별 실손보험사들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를 적용받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을 통해서 내가 돌려받아야 되는 보험금인데 이러한 보험금들이 오히려 이제 사익을 추구하는 실손보험사들에게 돌아가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 점에 대해서는 조금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실제로 많은 소비자 단체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계속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라고도 한번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통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신의 가구 의료비는 얼마나 부담스러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출하시는 의료비가 내 생계에 과연 얼만큼 큰 부담이 되시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대답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4,741분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내용인데 매우 부담된다가 14.5%, 약간 부담이다가 26.2%, 그리고 보통이다, 별로 부담이 안 된다,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 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매우 부담이다, 그리고 약간 부담이다 라고 내가 지출하고 있는, 우리 가구가 지출하고 있는 의료비가 부담이 된다 라는 분들이 전체 가구의 40%에 가깝습니다. 즉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4명은 의료비 지출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신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그 말은 모르고 넘어가면 아까운 내 돈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주변에 의료비를 최근에 많이 쓴 지인이나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러한 정책이 있다라는 것을 안내해 주시면 굉장히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